아침 한개입니다. 이번 편은 북한이 지난 1월 25일과 27일 날 각각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사진을 오늘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 사진의 분석 결과를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25일과 27일 날 발사한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은 동일한 장소에서 발사가 된 것으로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북한이 공개한 내용과 주장을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면, 일단 공개 매체는 조선중앙통신이고요. 발사 시험을 진행한 주체는 북한 국방과학원입니다. 발사 일자 및 미사일의 종류는 일단 1월 25일은 장거리 순항미사일이고 1월 27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의 주장 내용은 첫 번째, 단거리 순항미사일 체계 갱신을 위한 시험 발사와 지상대 지상 전술 유도탄 상용 전투부 위력의 확증을 위한 시험 발사를 각각 진행을 했다. 전술 유도탄들은 목표 섬을 정밀 타격하였으며 상용 전투부의 폭발 위력이 설계상 요구에 만족된다는 것이 확증이 되었다. 두 발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들은 조선 동해상에 설정된 비행 궤도를 따라 9137초, 2시간 35분 17초입니다. 를 비행하여 1800km의 개선의 목표섬을 명중시켰다. 국방과학원은 산하의 미사일 전투부 연구소가 앞으로도 계속 각이한 전투적 기능과 사명을 수행하는 위력한 전투부들을 개발할 것이다. 노동당 중앙위원회 군수공업부 일꾼들과 국방과학원 지도 간부들이 현지에서 중요 무기 시험을 지도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합동참모부의 발표를 정리를 해드리면, 우선 1월 25일 발사치는 순항미사일 2발이다. 발사 시간은 08시에서부터 09시 사이다. 발사 장소는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를 하지 않았습니다. 비행거리 및 정점 고도도 분석 중이라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월 27일 발사체에 대해서는 탄도미사일 2발이다 라고 공개를 했고, 발사 시간은 각각 08시와 08시 05분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발사 장소는 함경남도 함흥 일대입니다. 비행거리는 190km이고 정점 고도는 20km로 합참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참의 내용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발표한 내용, 그 다음에 공개한 사진을 세 가지를 종합을 해서 분석을 해보면, 첫 번째, 이번에 발사한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2021년 9월 13일 날 발사를 공개를 했던 사진과 다른 종류입니다. 미사일을 사진을 좀 확대를 해보면, 이 순항미사일 같은 경우에는 공기 흡입구가 있는데, 공기 흡입구의 모양과 미사일 탄두의 모양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있으면 사진 나올 텐데, 사진을 자세히 보면 2021년 9월 13일의 순항미사일의 공기 흡입구는 동그란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28일 공개된 순항미사일의 공기 흡입구를 보면 사다리꼴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언급한 순항미사일의 체계 개선과 그 다음에 탄두 모양이 바뀐 것이 상용 전투부 위력 개선이 반영된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미사일을 발사를 하는 발사관인데요. 발사관 자체는 2021년 9월 거와 2022년 1월 것이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세 번째는 이동식 발사 차량이라고 불리우는 TEL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텔은
동일한 모델의 차량이라고 이제 판단이 되지만, 세부 디테일에서 그 두 가지 정도가 이제 그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차량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점을 봤을 때 북한은 최소 2대 이상의 장거리 순항 미사일 이동식 발사 차량을 제작을 했거나 그 차량 아니면 기존의 차량을 약간 개조를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7일날 그 발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 단거리 그 탄도미사일 2발을 쐈는데요. 그 북한이 주장하는 이제 이 미사일의 이름은 전술 유도탄입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는 무슨 뭐 북한판 에이테킴스 막 이런 식으로 그 명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명명을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면 되지. 무슨 북한판 무슨 이스칸다르다, 무슨 북한판 에이테킴스다. 누가 그런 장명을 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어떻든 간에, 기존에 있던 KN-23을 이제 개량을 한 KN-24로 이제 판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이제 표적에 관한 문제인데요. 합참이나 북한은 이제 표적을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았는데, 공개된 사진상에 나와 있는 그 바위섬을, 암초를 찾아보면,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다에 있는 강후이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그 섬에 딸려있는 부속 무인도인 이제 알섬인데요. 좌표는 북위 40도 45분이고요. 동경 129도 32분입니다. 그 해발 114m의 그 암초인데 바로 지금 이 사진입니다. 그 국내 모 뉴스 그 오보를 많이 내는 어떤 기자분이 길주군에 있는 섬이라고 그랬는데 길주군이 아니고요. 화대군입니다. 정확하게 이제 화대군 강후이도에 부속이 되어 있는 무인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그 발사 원점인데요. 이 발사 원점이 중요한 이유는 표적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발사 원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면 이 사거리를 측정을 하고 그 다음에 북한이 주장하는 그 주장을 검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발사 원점 인근에 북한군의 미사일 기지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숨겨져 있는 미사일 기지를 추적을 할 수 있는 단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발사 원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가 이제 북한이 미사일을 쏠 때마다 발사 원점을 찾으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그 사람 중에 하나인데, 해외에서 이제 저와 같이 발사 원점에 관점을 많이 갖는 사람이 그 조셉 댐프시라든지 안티 판다와 같은 이제 미사일 전문가들이 그 발사 원점에 아주 관심이 많습니다. 발사 원점을 추적하는 단서는 북한이 제공을 했습니다. 그 사진상에 모래사장이 나오고요. 그 해안에 있는 그 지형지물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지형지물을 이제 추적을 해가면 함경북도 함흥시 흥남구역 작도동에 있는 외양도단이라는 곳입니다. 지금 사진에 나오는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그 2019년 8월 10일 날 북한이 화성 11형 나 2발을 발사한 동일한 장소입니다. 지금 빨간색으로 표시한 이 지역에서 쐈습니다. 이 지역이라고 이제 확실을 하는 이유가 그 사진상에 보면 그 이제 뒤에 그 배경에 그 해안의 지형이 나오는데 그 3D 구글의 3D 이미지로 이제 변환을 시켜보면 지금 요 이미지하고 좀 있으면 이제 북한이 공개를 한 사진을 제가 비교를 해서 같이 올려드렸는데요. 거의 뭐 싱크로율이 90% 이상 그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구글의 이제 지도가 실사가 아니고 그래픽이기 때문에 거의 뭐 동일한 장소라고 이제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함흥 인근에 이 정도로 일치를 하는 그런 지형이 식별이 되지는 않습니다. 여기뿐입니다. 지금 북한이 그 2022년 들어서 1월 5일부터 어저께까지 25일 동안 미사일을 총 5차례를 발사를 했습니다. 그 종류도 참으로 다양해가지고
그 북한은 이제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하는 MARV를 이제 발사를 했고요. 일부 정신 나간 그 국내 언론사 기자들이 북한 주장에 동조를 해서 무슨 뭐 그 대단한 뭐 이 극초음속 미사일 HGV라고 떠들어대는 바람에 국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웠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MARV입니다. 그 재도립체 그 탄도미사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철도형의 그 이동 발사식인 그 KN-23을 이제 쐈고요. 그다음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이제 쐈는데, 장거리 순항 미사일은 지금 이 검토를 하고 평가를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번은 확실하게 실패를 한 것 같고요. 이번에는 그 성공을 한 것 같은데, 아직 저는 좀 판단을 좀 유보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KN-23의 개량형인 KN-24를 쐈고요. 5번의 발사 중에 김정은은 딱 한 번 참관을 한 매우 특이한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 그림은 발사 원점 주위에 그 북한의 어떠한 그 군사시설을 있는지 제가 이제 적어드린 거고요. 특히 지금 함주와 정평에서 2019년과 2020년도에 북한이 KN-23과 KN-24를 발사를 했던 기록들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엊그저께 제가 식별을 했던 일루신 76 북한 영공을 통과를 했던 그 76 화물기와 관련이 된 내용인데요. 지금 파란색이 그 일루신 76이 그 AIS를 중단한 다음에 아마도 덕산 공군기지에 저방향으로 착륙을 해서 어떤 특정 화물을 하역을 하고 다시 이륙을 해서 블라디보스톡으로 들어간 것이다 라고 이제 본인의 주장을 하는데, 지금 그 북한의 미사일 고체 연료 엔진을 만들고 있는 그 함흥 분원이 덕산 공군기지하고 6k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함흥 분원과 이번에 그 25일과 27일 날 미사일을 발사한 곳이 도로 기준으로 25km.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 김정일, 김씨 일가의 그 별장인 요호 72 특각하고 발사 원점하고는 한 15k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저 지역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그동안에 2010년 이후에 제 기억에 4번인가 5번을 발사를 했습니다. 동일 장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미 공군의 정찰기 RC-135V가 이제 한반도를 정찰한 게 식별이 좀 됐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김정은이가 저는 이제 용성 기계공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함흥에 있는 중요 무기 시스템을 만드는 공장을 방문을 했다라는 사진이 공개가 됐었고요. 오늘 지금 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의 이러한 움직임을 군사적인 측면에서 평가를 해보면 아주 짧은 시간에 다양한 미사일을 마치 폭죽을 쏘듯이 지금 시험 발사한다는 것이, 북한은 이제 매번 성공이라고 주장을 하지만 본인은 아직 북한의 기술의 성숙도나 무기의 운용 교리가 확정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증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평가를 하고요.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북한이 핵 개발을 다시 하겠다라는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그 미국과 서방 세계를 위협을 하고 있는데, 이는 내부의 경제 문제와 그 대미 정책의 출구를 찾기 위한 북한 노동당의 그 다급함을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하고요. 확실히 김정은은 옛날의 김정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거의 제가 2년 전에 그 이빨을 가지고 가케무시아 김정은을 거론을 한 적이 있었는데, 과거의 김정은이 아닌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